아버지, 죄송합니다. 박철민은 무릎을 꿇고 무덤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3년 전 그날 병상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성산 자락에 자리한 선산은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고 찬 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갔다.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성묘였다. 아내와 두 아이들도 함께 왔지만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에게 이곳은 낯선 땅이었고 아내 역시 시아버지와 깊은 정을 나누지 못했던 터였다. 철민은 잔디를 정리하며 무덤 주변을 살폈다. 그때였다. 숲을 사이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번쩍였다. 순간 심장이 빨라졌다. 저 멀리 나무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하얀 그림자의 정체가 뭘까요? 댓글로 예상해 보세요. 가족들은 먼저 차로 내려갔고 철민 혼자 남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며 성산 전체가 붉게 물들어갔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낙엽들이 바스락거렸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다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흰 노루였다. 맑고 깊은 눈동자로 철민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철민은 숨을 죽이고 바라봤다. 노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성산 깊숙한 곳으로 사라져갔다. 이상했다. 이 지역에 노루가 살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더욱이 새하얀 노루라니. 철민은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설레는 것을 느꼈다. 마치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예시이야기 속 신령한 동물을 만난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 철민은 혼자 다시 성산으로 향했다. 아내는 의아해했지만 굳이 말리지 않았다. 어젯밤부터 계속 흰 노루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성산은 이른 새벽 안개로 가득했다. 발걸음을 따라 이슬이 바지를 적셨고 멀리서 까치 소리가 들려왔다. 철민은 어제 노루가 사라진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였다. 앞쪽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철민은 걸음을 멈췄다. 숲을 사이로 하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흰 노루였다. 어제보다 더 가까이 있었고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철민을 차분히 바라보고 있었다. 노루는 고개를 돌려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행동을 했다. 마치 따라오라는 신호 같았다. 철민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노루는 천천히 앞서가며 때때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렇게 한참을 따라가자 작은 동굴 입구가 나타났다. 동굴 앞에서 노루는 멈춰섰다. 그리고 철민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철민은 동굴 입구 앞에 서서 망설였다. 안쪽은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무서운 느낌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았다.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고 맨 안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과 작은 옥패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한문으로 쓰여 있었지만 다행히 철민은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배운 한문 실력으로 대충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편지는 그의 오대조 할아버지가 쓴 것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씨 집안은 400년 전부터 이 성산의 수호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성산에는 마을을 보호하는 신령이 깃들어 있고 박씨 가문은 대대로 그 신령을 모시며 마을의 평안을 지켜왔다는 것이었다. 옥패는 그 증표였다. 손에 쥐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왔다.
편지 마지막에는 경고의 말이 적혀 있었다. 언젠가 탐욕스러운 자들이 성산을 훼손하려 할 때가 올 터인데 그때 후손들이 힘을 합쳐 성산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철민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일까? 성산에 얽힌 신비로운 전설들, 마을에 큰 일이 생길 때마다 나타났다는 흰 동물들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허황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였던 것이다. 동굴에서 나오면서 철민은 다시 한번 성산을 올려다봤다. 아침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비치며 온 산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며 나무들이 살랑거렸고 어디선가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왔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조상들이 지켜온 소중한 유산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집으로 돌아온 철민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옥패를 서재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는 했지만 자꾸만 그것이 신경 쓰였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면서도 자꾸 성산과 흰 노루 생각이 떠올랐다. 아내 영희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젓가락질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다. 대학생인 아들 준호와 고등학생인 딸 미나도 아버지의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다. 평소 뉴스나 스마트폰만 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서재에 있는 한문 사전을 뒤적이기 시작했고 할아버지 제삿날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도 했다. 철민은 옥패에 적힌 한문들을 하나씩 해석해 보려 했다. 수호, 신령, 대대로로.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 깊숙이 와닿았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성산에서 나는 맑은 샘물, 마을에 가뭄이 들었을 때 내린 단비, 전쟁 중에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마을의 신비로운 역사. 밤마다 창문을 열고 성산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도 산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고 달빛이 나무들 위로 은빛 물결을 만들어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조상들의 피가 흐르는 자신 안에서 깨어나는 무언가를.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고향 마을 이장님으로부터 온 전화였다. 서울의 대형 건설회사에서 성산 일대를 매입해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철민아, 너도 알다시피 요즘 마을이 어려워.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남은 건 우리 같은 늙은이들 뿐이야. 건설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이 워낙 좋아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 이장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철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편지에서 경고했던 그 순간이 온 것이었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성산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며칠 전부터 성산 근처에서 야생동물들이 자주 보인다는 거야. 멧돼지도 나타나고 누군가는 흰 노루를 봤다고도 하고 예전에 내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하시곤 했잖아. 성산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동물들이 나타난다고. 철민은 숨이 막혔다. 흰 노루가 자신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신호였다. 성산이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의 신호.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재에서 옥패를 꺼내 들여다봤다. 달빛 아래에서 옥패는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손에 쥐자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고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다. 아내와 아이들은 심각한 표정의 아버지를 보며 긴장했다. 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철민은 성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흰 노루와의 만남, 동굴에서 발견한 편지와 옥패, 그리고 조상들이 지켜온 성산의 비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가족들도 점차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아내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심각했던 거구나.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담겨 있었다. 아들 준호는 옥패를 유심히 들여다봤다. 아빠, 이거 정말 신기해요. 만져보니까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요. 평소 현실적이던 아들조차 옥패의 신비로운 힘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딸 미나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성산의 수호자 가문인 거예요? 마치 판타지 소설 같아요. 어린 나이답게 순수한 호기심을 보였다. 철민은 가족들의 반응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영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에서 무슨 일이든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전해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가 물었다. 철민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다. 먼저 마을로 내려가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어. 그리고 마을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 주말, 철민은 가족들과 함께 고향 마을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시골 풍경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가을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멀리 성산이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마을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여기저기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의논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이장님 댁을 찾아간 철민 가족을 마중한 이장님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다. 건설회사 사람들이 어제 또 왔었어. 이번엔 조건을 더 올려서 제시하더라고. 마을 사람들 반 이상이 팔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이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철민은 옥패 이야기를 꺼낼까 망설였다. 하지만 이장님은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지혜로운 분이었다. 조심스럽게 성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다. 이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철민을 바라봤다. 그럼 정말 옛날 이야기들이 사실이었구나. 내 할아버지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들이. 이장님의 눈에 신기함과 경외심이 동시에 떠올랐다. 옥패를 한번 봐도 될까? 철민이 옥패를 꺼내자 이장님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순간 이장님의 얼굴이 밝아졌다. 이상해. 이걸 만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 마치 어릴 적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기분이야. 그때였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마을 입구에 고급 승용차 몇 대가 멈춰 서 있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건설회사 사람들이 다시 온 것이었다. 철민은 가슴이 뛰었다. 이들이 바로 편지에서 경고했던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다. 성산의 신성함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벌이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등장과 함께 마을 전체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또 왔구나. 이번엔 뭔 말을 할지 모르겠어. 철민은 옥패를 다시 받아들며 결심을 굳혔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조상들이 400년간 지켜온 성산을 자신에 대해서 잃을 수는 없었다. 가족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평화롭던 마을에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 앞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건설회사 대표는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모인 가운데 그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개발 계획을 설명했다. 성산 일대에 들어설 리조트의 모습,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갈 경제적 이익, 지역 발전에 기여할 효과들. 어르신들, 이건 마을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 이 마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일자리도 생기고 상권도 살아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이들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몇몇 젊은 주민들은 이미 찬성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철민은 그들의 말 속에서 교묘한 거짓을 느꼈다. 성산의 자연 환경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언급은 없었고, 리조트 건설 후 마을 공동체가 해체될 위험성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건설회사 측에서 제시한 또 다른 정보였다. 사실 이 지역 곳곳에서 온천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산 아래에도 상당한 규모의 지하수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개발하면 온천 리조트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철민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온천 개발을 위해서는 성산을 깊이 파헤쳐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되면 조상들이 지켜온 성산의 신성한 기운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토론을 이어갔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고 평소 화목했던 마을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철민은 이장님과 몇몇 마을 어른들을 따로 만났다. 옥패의 존재와 박씨 가문의 역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 어른들은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철민은 혼자 성산으로 올라갔다. 달빛 아래 고요한 산길을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조상들이 걸었을 이 길에서 그들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었다. 정상 근처에 이르자 또다시 흰 노루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노루는 철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행동을 했다. 마치 잘하고 있다는 격려의 신호 같았다. 철민은 옥패를 꺼내 들었다. 달빛 아래에서 옥패는 신비로운 푸른 빛을 발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바람소리, 나무들의 속삭임,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기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갑자기 머릿속에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400년 전 이 산에서 처음 신령을 만난 조상의 모습, 역대 후손들이 성산을 지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 전쟁과 재난 속에서도 마을을 보호했던 신령의 힘, 그 모든 역사가 자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산에서 내려와 가족들에게 경험담을 이야기하자 모두들 진지하게 들었다. 특히 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평소 현실적이고 소극적이던 아버지가 점점 더 의연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철민은 고마움을 느꼈다. 아들이 단순히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딸 미나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야기에 집중했다. 엄마, 우리 마을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해도 될까요? SNS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것 같은데요. 젊은 세대만의 방식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해졌다. 아내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함께 할 거야. 이제 이 일이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지지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다음 주 건설회사는 더욱 공격적인 전략을 펼쳤다. 마을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했고
이미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토지 매각에 동의한 상태였다. 특히 젊은 농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거의 대부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철민이 마을회관에서 만난 김씨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철민아, 마음은 나도 내 편이야. 하지만 현실을 봐. 농사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아들놈이 빚까지 져서 도시로 도망간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겠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설회사가 마을 내부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었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발전을 방해하는 보수 세력으로 몰아가며 찬성하는 주민들과의 대립을 심화시켰다. 평생 이웃으로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장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철민아, 내 말이 맞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원한다면 이장으로서 그 뜻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철민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토지 소유주들이 원하면 매각을 막을 방법이 없었고 마을 여론도 점점 건설회사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런 중에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건설회사가 성산 일대의 생태계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명목상으로는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개발을 기정사실화하고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조사팀이 성산에 들어온 그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조사 장비들이 계속 고장났고 야생동물들이 평소보다 많이 나타나 작업을 방해했다. 특히 흰 노루가 조사팀 앞에 당당히 나타나 길을 막아서는 일이 있었다.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 건설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방해 행위들을 문제 삼으며 마을에 압박을 가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완료하지 않으면 제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마을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어 마을회관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일까지 벌어졌다. 평생 절친했던 이웃들이 서로 등을 돌리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철민의 사촌 형인 박정수까지 건설회사 편에 서게 된 일이었다. 정수는 마을에서 가장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매각 대금도 가장 클 예정이었다. 철민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지만 현실을 봐야 해. 우리가 여기서 농사 지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일이 있겠나? 정수 형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철민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같은 피를 나눈 형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과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혹시 자신이 고집스러운 이상주의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날 밤 성산에 올라간 철민은 처음으로 흰 노루를 만날 수 없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고 옥패도 예전만큼 따뜻한 기운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치 실력마저 자신을 포기한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철민의 모습을 본 가족들은 깊이 걱정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빛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아내 영희는 남편을 위로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빠, 혹시 우리가 틀린 건 아닐까요? 아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들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철민은 서재에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조상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지만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400년 전의 조상들은 이런 복잡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예상이나 했을까? 마을 사람들의 원망 섞인 시선들이 떠올랐다.
박철민 때문에 마을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뒷말도 들려왔다. 어떤 이는 대놓고 서울 사람이 와서 우리 일에 참견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가장 힘든 것은 가족들까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점이었다. 아내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걱정과 회의가 묻어났다. 아이들도 친구들로부터 너희 아빠 때문에 마을이 시끄럽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런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딸 미나가 SNS에 올린 성산 이야기가 뜻밖의 반응을 얻기 시작한 것이었다.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젊은 네티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고 몇몇 환경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아빠,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요. 자연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댓글로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미나의 말에 철민은 조금 힘을 얻었다. 하지만 곧 다른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건설회사에서 법무팀을 동원해 마을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계약 기한을 며칠 앞두고 일부 반대 세력의 방해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경고장을 보내왔다. 마을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철민을 완전히 적대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장님마저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떻겠나며 회유에 나섰다. 그날 밤 철민은 가족회의를 열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원한다면 우리가 막을 이유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과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바로 그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80세가 넘은 마을의 최고령자인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철민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평생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분이 직접 찾아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철민아, 할머니 말 좀 들어보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연했다. 할머니가 어릴 적에 들은 이야기가 있단다. 내 증조할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야. 할머니는 100년 전 마을에 큰 홍수가 났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든 집이 물에 잠길 위험에 처했을 때 성산에서 신비한 빛이 나며 물길이 바뀌어 마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때도 흰 동물들이 미리 나타나 경고를 했다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야. 일제강점기 때도 6.25 전쟁 때도 우리 마을은 이상하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어. 다른 마을들은 폭격을 당하고 불타고 했는데 우리 마을만은 무사했단다. 그게 다 성산 덕분이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철민의 마음이 다시 불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히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아니었다. 마을 공동체의 정체성과 정신적 뿌리가 걸린 문제였다. 할머니,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팔겠다고 하는데요. 철민의 말에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사람들도 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거야. 하지만 일단 성산이 사라지면 우리는 뿌리를 잃은 나무가 되는 거란다. 할머니는 떠나기 전에 철민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다. 이건 할머니가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성산의 흙이야. 내가 가져가거라. 그 흙을 만지는 순간 철민은 전율을 느꼈다. 마치 성산의 모든 생명력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철민은 가족들 앞에서 선언했다. 끝까지 해보겠어요. 비록 혼자라도 성산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내 영희가 먼저 손을 잡았다.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아들과 딸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의 단합된 의지 앞에서 철민은 새로운 힘을 얻었다.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철민은 성산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가족들도 함께였다.
조상들이 남긴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동굴 근처에서 더 자세히 탐색하던 중 준호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바위 틈새에 끼어 있는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닦아보니 옥패와 비슷한 재질의 작은 열쇠 같은 것이었다. 이게 뭘까요? 미나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철민은 옥패와 함께 들어보니 크기가 정확히 맞았다. 옥패에 새겨진 작은 구멍에 그 열쇠 같은 것을 끼우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옥패가 환하게 빛나면서 주변 바위들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새로운 동굴은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넓고 깊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천연 동굴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벽면에는 정교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별자리 같은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다. 동굴 가장 깊은 곳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다. 그 위에는 커다란 수정 같은 것이 놓여 있었는데 옥패가 가까이 가자 은은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주변 벽면의 조각들도 하나씩 빛나기 시작하더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듯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벽면의 글자들을 살펴봤다. 여보, 이것 좀 봐. 여기 한글로 쓰인 부분이 있어.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비교적 최근에 새겨진 듯한 한글 문장이 있었다. 후손들아, 성산의 참된 힘은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이니라.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산령의 힘이 함께 할 것이다. 철민은 전율했다. 이것은 분명 몇 대 전 조상이 남긴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다.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면 진정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었다. 준호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 이거 완전 비밀 기지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 대단했네요. 미나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다. 그때 동굴 입구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가족들은 긴장했지만 나타난 것은 흰 노루였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함께였다. 그들은 철민 가족을 둘러싸고 서서 마치 축복을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철민은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조상들의 정신,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성산의 신령한 힘이 모두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언젠가는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샘솟았다. 동굴에서 나오는 길에 철민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방법을 찾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집으로 돌아온 철민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먼저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 동굴에서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하지만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거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해. 철민은 할머니와 함께 마을의 다른 어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어른들도 점차 철민의 진심을 알아차렸다. 특히 예전부터 성산과 관련된 신비한 경험을 했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약속했다. 이장님도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마을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회의를 열어보자. 이번에는 내가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주겠다. 한편 미나의 SNS 활동은 예상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환경보호 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성산 보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몇몇 언론사에서도 취재 의향을 밝혀왔다. 아빠, 내일 KBS에서 기자가 온대요. 우리 이야기를 뉴스에 내보내고 싶다고 해요.
미나의 말에 철민은 놀랐다.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 영희는 남편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이제 정말 전국 사람들이 지켜보는 일이 되었네. 부담되지? 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제 건설회사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준호는 대학 동기들에게 연락해 젊은 환경운동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아빠,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응원단을 조직해서 내려온다고 해요.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지만 건설회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언론 플레이에 맞서 자신들만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반대 세력을 비현실적인 환경 극단주의자로 몰아가는 전략을 펼쳤다. 마을 내부의 갈등도 더욱 심화되었다. 찬성파 주민들은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마을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수형은 철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그러나 철민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성산에 올라가 조상들의 영전에 인사를 드렸다. 조상님들, 후손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마을 전체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건설회사 조사팀이 성산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상당한 규모의 온천 수맥을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에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온천 개발이 가능하다면 리조트의 가치가 몇 배로 뛸 것이고 주민들이 받을 보상금도 크게 늘어날 것이었다. 그동안 중립을 지켰던 주민들까지 찬성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건설회사가 제시한 새로운 조건이었다. 기존 보상금의 2배를 제시하며 마을 주민들에게는 완공 후 리조트 운영에도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끝이야, 철민아. 정수형이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아무리 내가 떠들어봤자 이제 마을 사람 아무도 내 말 안 들을 거야. 현실을 받아들여. 그날 밤 철민은 절망감에 빠졌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버리는 상황에서 정신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환경부에서 성산 일대에 대한 정밀 생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다. 미나의 SNS를 통해 전파된 성산 이야기가 환경단체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움직인 것이었다. 아빠, 대박이에요. 환경부에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개발을 중단하라고 했대요. 미나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건설회사는 당황했다. 환경부 조사는 최소 몇 달이 걸릴 예정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개발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다. 그들은 급히 마을 주민들을 설득해 환경부 조사를 거부하도록 압박했다. 하지만 이미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상황에서 공공연히 환경조사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다.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철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 조사팀이 오기 전에 성산의 진정한 가치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계획을 세웠다. 내일 열릴 마을 회의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었다. 회의 당일 아침, 철민은 일찍 일어나 성산에 올라갔다. 조상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곧 큰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었다. 옥패를 꺼내 들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왔다. 그 순간 멀리서 흰 노루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욱 당당하고 신성한 모습이었다.
노루는 철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철민은 마을 곳곳을 둘러봤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길, 할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논뚝길, 가족들과 함께 벌초를 했던 산길.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으로 다가왔다. 마을회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 환경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들까지. 평소 조용했던 마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건설회사 대표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환경부 조사가 있다고 해도 결국 개발은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펼쳐놓고 마을 주민들을 설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철민의 가족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영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무언의 응원을 보냈고 준호와 미나도 아버지를 믿는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이장님이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은 우리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먼저 건설회사 측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건설회사 대표는 능숙한 화술로 개발 계획을 설명했다. 온천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 발전에 기여할 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설득력이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부 조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개발은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철민의 차례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얼굴들, 자신을 키워준 마을 공동체의 일원들.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할 기회였다. 철민은 옥패를 꺼내 들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조상들의 힘을 빌려 마지막 연설을 준비했다. 이것이 성산과 마을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 될 것이었다. 마을 어른들, 그리고 이곳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옥패를 높이 들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신기하게도 옥패는 은은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회의장 안의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400년간 지켜온 성산의 증표입니다.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켜온 정신의 상징입니다. 철민은 성산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흰 노루와의 만남, 동굴에서 발견한 조상의 편지, 그리고 성산이 마을에게 가지는 진정한 의미.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정신적 유산 말입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장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성산에서 수십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노루, 멧돼지, 토끼, 다람쥐들이 줄지어 마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앞에는 흰 노루가 당당히 서 있었다. 회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창문으로 몰려가 그 광경을 지켜봤다. 평생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야생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런 일은 정말 큰일이 생길 때만 일어나는 거야. 내가 어릴 적에 들은 이야기와 똑같아. 건설회사 대표는 당황했다.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다. 동물들의 행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이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철민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성산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성산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고 조상들이 400년간 지켜온 이유입니다. 그 순간 옥패가 더욱 밝게 빛났고 회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신비로운 광경에 압도되었다. 건설회사 사람들조차 할 말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이장님이 일어서서 말했다. 마을 주민 여러분, 이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성산 개발에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긴장감이 회의장을 감쌌다. 마을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투표 결과는 놀라웠다. 과반수가 넘는 주민들이 개발 반대에 손을 들었다. 동물들의 신비한 행동과 철민의 진심 어린 호소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건설회사 대표는 분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떠났다.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다. 비록 당장의 경제적 이익은 포기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지켰다는 만족감이 있었다. 정수형도 철민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내가 틀렸다. 돈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걸 놓칠 뻔했어. 환경부 조사 결과 성산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판정되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앞으로는 어떤 개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1년 후 성산은 생태 관광지로 유명해졌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이야기를 경험하고 갔다. 마을에는 작은 펜션들과 농가 레스토랑이 생겨나며 새로운 활력이 넘쳤다. 철민은 회사를 그만두고 마을로 내려와 성산 해설사가 되었다. 관광객들에게 성산의 역사와 의미를 전하는 일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성산에 오른 철민은 또다시 흰 노루를 만났다. 노루는 예전과 다름없이 신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빛에서 감사와 축복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고마워요, 조상님들. 이제 안심하고 지켜봐 주세요. 철민이 옥패를 쥐고 중얼거리자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다. 마치 조상들의 대답 같았다. 그날 밤 철민은 아들 준호에게 옥패를 건네주었다. 이제 내가 이어받아야 할 때가 왔다. 준호는 숙연한 표정으로 옥패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기운이 그의 손끝으로 전해지며 새로운 수호자로서의 사명이 시작되었다. 성산은 오늘도 마을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숨쉬고 있다. 그곳에는 400년을 이어온 사랑과 지혜가 살아 숨쉬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